콘테가 경질된 후에 손흥민은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감독님께 정말 죄송하다. 제가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야 했는데 감독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팀에 도움을 못 줬다. 감독님이 책임을 지고 나간 것에 대해 나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대단한 감독이라면서 다른 팀을 맡아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손흥민은 또 한 명의 감독을 잃었지만 이제 또 다른 감독을 만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레전드가 될 선수 중 손흥민보다 많은 감독을 만난 선수가 있을까요? 손흥민은 독일 함부르크에서부터 프로 선수로 활약했는데 레버쿠젠 시절 쉴트 감독 포함해서 3번 감독이 바뀌었고 토트넘에서 7년 동안 6명의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포체티노, 무리뉴, 메이슨, 산투, 콘테, 스텔리니까지. 누가 보면 손흥민이 떠돌이 선수 생활을 한 줄 알겠어요. 손흥민에 대해 좋은 기억과 극찬만 했습니다.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은 핑크 감독을 만났고 만 19살에 분데스리가에서 12골을 넣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한 핑크 감독은 빠른 데다 양발까지 자유자재로 사용했고 날카로운 슛 능력까지 갖춘 몇 안되는 선수였다. 무엇보다 재능과 잠재력이 대단했다.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될 것이라고 100% 확신했다. 토트넘에 간 직후에 손흥민의 사인 유니폼도 선물 받았다. 지금도 우리 아들방 한쪽에 걸려있다. 나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 불려도 손색 없다고 생각한다. 핑크 감독은 최근 한국 국가대표팀을 맡고 싶다고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시절 쉴테 감독은 손흥민은 대단한 재능이 있는 선수이며 놀라운 선수다. 그의 장점은 그가 어디서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체티노 전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도 제가 사우스햄튼에 있던 2013년부터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었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도 만났다. 당시엔 손흥민이 너무 어려서 레버쿠젠에 남길 원했다. 이후에도 그를 계속 지켜보며 성장세를 확인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영입하고 싶은 선수였고 토트넘에서 함께할 기회가 생겼다. 우리는 그의 잠재력을 봤고 그의 성장은 환상적이었다. 손흥민은 지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이며 찬사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세상은 손흥민처럼 겸손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손흥민은 정말 프로답다. 어쩌면 손흥민은 경기에 나설 때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소란을 피워야 할 것이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가 아닌 윙어다. 그런데도 득점을 많이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산투 감독은 무리뉴와 다르게 손흥민이 호날두 같은 스트라이커로 분류되면서 스트라이커로서도 득점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고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선수이며 자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손흥민을 벤치에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을 때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무한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토트넘이 붙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겔스만도 손흥민을 극찬했었죠. 손흥민은 유럽 정상급 공격수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의 필수 조건인 순간적인 템포 조절 능력을 갖췄다. 손흥민은 이제 2달 뒤면 어떤 감독을 만나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됩니다. 손흥민이 떠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겠군요. 텔레그래프는 이제 단장까지 없는 토트넘이 되었기 때문에 손흥민, 케인 재계약 이끄는 게 더 힘들어졌다면서 떠날 적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케인은 2024년, 손흥민은 2025년이다 보니 재계약 여부가 중요할 텐데 레비 회장이 선수들 협상을 다 떠맡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 혼자 토트넘의 많은 선수의 재계약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케인과 손흥민을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오늘 여름 시장이 이적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손흥민은 토트넘이든 다른 팀에서든 새로운 감독을 만나겠죠. 그런데 왜 바이에른 뮌헨은 되고 토트넘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참. 토트넘은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을 시켰습니다. 투엘은 벌써 선수들 지휘하고 있던데 구단 가치의 차이겠죠. 후보로 나겔스만, 지단, 엔리케, 플럼 감독, 셀틱 감독, 브렌트포드 감독들이 물망에 올라 있지만 이대로 2달을 버티겠다는 도박입니다. 콘테가 떠난 뒤에 유일하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아쉬워하는 선수는 클루셉스키였습니다. 콘테 감독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내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함께 일했던 친한 스승을 떠나보내게 돼 매우 미안하고 슬프다라고 스웨덴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선수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 사실 어떤 감독이 와도
모든 선수들이 감독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선수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중에 감독이 판단해서 어떤 선수는 경기 출전이 보장되지 않고 소외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건 팀을 선택한 선수의 책임도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콘테 감독이 떠날 때 모두가 충격 먹고 손흥민 같았을까요? 현재 10경기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만 보자고요. 영국 더선은 토트넘 선수들 대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콘테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 반복되고 혹독한 훈련과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패배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는 것에 실망했다라고 전했고, 아르헨티나 매체 TYC 스포츠 가스통 에둘 기자는 로메로는 콘테 감독이 계속해서 토트넘을 이끌었다면 구단의 최후 통첩을 할 생각이었다. 콘테가 떠났으니 그는 토트넘에 남을 것이다. 히샬리송 역시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남았다면 구단의 최후 통첩을 할 생각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챔스 16강 홈경기가 끝난 후 내가 왜 벤치에서 시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정말 뭐 같은 시즌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벤치에 앉혔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렸죠. 이미 콘테에게 도전을 했고 콘테는 정중히 대응을 했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샬리송의 시즌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부상이 잦았다. 월드컵에 다녀온 후 또 다른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한 달간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2골 제외하고는 득점을 하지 못했다. 그가 뛸 자격이 있다면 난 기회를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수를 내보낼 것이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샬리송, 로메로 뿐이겠습니까? 산체스도 이미 이적 시장 타이밍에 자신이 출전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떠날 수 있다고 협박성 인터뷰를 했고, 모우라 다났고 나서 기회 거의 없었죠. 한 경기 선발 출전해서 좋은 평점 받았지만 다시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주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탄강가도 주전들 줄부상으로 도저히 답이 없을 때 출전한 게 전부입니다. 이렇듯 콘테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오자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콘테가 이기적인 선수라고 말한 선수가 그들일까? 저 기자는 아르헨티나에서 신뢰받는 기자로 알고 있어. 난 전혀 놀랍지 않아. 로메로는 인스타그램에 썼고 히샬리송도 공개적으로 인터뷰했으니까. 토트넘은 매우 심각해. 그럼 리더가 없다는 것과 같잖아. 나는 콘테 편을 들고 싶지 않아. 콘테 훈련 방식과 전술은 선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 손흥민이 선수로서 미안하다는 말은 꽤 의미심장한 표현이야. 벤탄쿠르가 있었다면 매우 슬퍼했을 거야. 스텔리니 감독이 이끌어도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를 주는 건 너무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히샬리송, 에메르송, 비수마, 세세뇽, 벤탄쿠르, 벤데이비스, 요리스, 페리시치까지. 페리시치? 페리시치도 결국 부상자 명단에 올랐네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입꼬리 좀 올라가도 되죠? 히샬리송은 부상이라 불만을 가질 리도 없고 스텔리니 감독의 새로운 도전이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감독들에게 극찬받는 손흥민이 스텔리니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이상 흰솜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